자, 이제 29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9번의 문제를 보니까 정규 분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가 기본 학습, 우리가 수능 포인트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우리가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이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중점, 이 중점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테크닉이라고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종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평균에 대하여 대칭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 x1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x2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 하고 똑같이 떨어져 있을 때 평균은 중점을 이룬다는 거를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었다고. 그래서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눴을 때 우리가 m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하나,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된다는 거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바로 뭐야? 그렇지. 이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자, 우리가 몇 개 떨어져 있는지 몇 개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있는지를 통해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문제, 요런 우리가 정규 분포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중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어?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기를 할게. 정규 분포가 x는 다음 같다고 써 있고 y도 다음 같다고 써 있는데 표준 편차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거는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같다는 거는 우리가 뭐였어?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같다라는 거를 우리 막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족권과 나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 각각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평균은 거의 대부분 뭘 이용한다? 중점을 이용한다. 알겠니?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 x가 나와 있고 여기 y가 나와 있어. 맞지, 얘들아? x랑 y랑 더했을 때 확률이 1이 된다는 걸 구하는 거는 이거는 중점 이용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여기 보기로 할게. 여기.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x가 뭐라고 써 있어? 14, 14 똑같은 거 보이고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거는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그 결과물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14, 14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을 필요 있어? 0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얘는 당연히 봐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만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렇게 요런 각각의 표준 모양이 똑같은 표준 편차가 있다고 치기로 할게, 얘들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78보다 작을 확률하고 돼 안 돼? 됐어?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4보다 클 확률. 여기 y에서는 14보다 클 확률이 똑같다고 했을 때 반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78보다 78보다 클 확률, 78보다 78보다 클 확률하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4보다 작을 확률도 우리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부호를 반대로 했을 때의
확률도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활용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활용한 연습, 활용한 연습. 왜 나가 왜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x에다가 0, 가에다가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x 바로 우리가 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y가 되겠고 얘는 어떻게 있어? 0을 집어넣을 때 14가 되겠고 얘는 1 나오는데 14보다 작을 확률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7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왜냐하면 얘랑 똑같다고 있기 때문에 맞지 얘들아? 얘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들아. 종 모양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자 보자. 50보다 클 확률하고 여기 50보다 클 확률하고 돼 안 돼? 되니? 그 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7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이 파란색하고 요 파란색이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요 빨간색의 합과 요 파란색의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대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바로 요게 바로 우리가 평균이 되겠고 평균은 두 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누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12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64라는 평균이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평균에 대하여 대칭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까지 괜찮겠어? 여기까지 괜찮겠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평균, x에 대한 평균을 구했으니까 y에 대한 평균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y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활용해야 되잖아.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집어넣을 필요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니까 x에다가 28을 집어넣을 필요 있어. x에다가 28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는 78이 되겠고요. x에다가 28을 집어넣어 보기를 할게. x에다가 y네. 얘는 y야 얘들아. 이거 y야. x에다가 28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2가 되겠고 얘는 1이 되는데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요거 7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1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에서 1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대한데 y는 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거 M2가 되겠네. 요렇게 종 모양이 되겠고요.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14보다 작거나 같아. 1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합이 1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얘랑 얘가 대칭적인 모습이 나와야지만 확률이 바로 합이 1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중점이 되겠다. 중점 어떻게 돼? 얘랑 더하면 뭐야? 46이지? 46이다. 맞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맞나? 28, 26, 14에다가 42네. 이거 내가 산수 틀릴 뻔했네. 자, 우리가 40이다. 얘들아, 이거 산수 틀릴 뻔했다. 얘들아. 42네. 산수 틀릴 뻔했네. 맞죠? 맞죠? 14에다가 28 더하니 42지. 큰일 날 뻔했네. 산수 틀릴 뻔했네. 그래서 중점은 얘랑 더하니까 56이 되겠고 우리가 2로 나누니까 우리가 28이 나오겠다. 맞죠? 28. 평균은 28. 각각 우리가 평균을 구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얘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예, 보자. 자,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 0.4772라고 써 있어. 0.4772라고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는 모습이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2개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예. 자, 우리가 얘는 좀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써보기를 할게 얘들아. 얘는 우리가 본 거 어디야? 62부터 64. 62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맞지 얘들아? 62부터 64. 요기 확률을 말하는 거지 얘들아. 62부터 64. 우리가 62. 여기 두 칸 떨어져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요 녹색을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 녹색. 얘는 30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30부터 36까지. 우리가 28인 거니까 30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 36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맞니 안 맞니? 맞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얘 두 개 떨어져 있지. 얘도 두 개 떨어져 있지. 왜? 28과 30인 거니까. 그럼 이거의 확률이나 어차피 우리가 표준 편차 같다는 거는 그래프 모양도 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이 보라색이 확률이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두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확률은 요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니? 얘랑 더한 거는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28부터 36까지 요거 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양변의 2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는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까지 모두 다 구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야. 알겠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점을 이용해서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정말로 자주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반드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표준 편차 같다는 거 이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 같다는 걸 통해서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거 확률이 같았을 때 부동호가 반대가 돼도 그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 왜? 가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x에다가 0 또는 x에다가 28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혹시나 또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